네, 보통 요새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좋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보통 한 200대 1 정도 됩니다. 예, 200대 1이 되다 보니까 조금 예전에는 사실은 내 있는 그대로를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그걸로 설명을 하고 이 기업에서는 그 친구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열심히 파악하는 정도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취업 트렌드가 조금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200명 중에 한 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뭔가 좀 남들과 다르게 튀어야지 되는. 그죠? 200명 중에 한 명이라는 얘기는. 그래야지만 뭔가 승부가 나는 그런 시장이 좀 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더불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짧게는 한 4, 5년부터 많게는 한 30여 년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굉장히 자유롭게 살아왔잖아요. 여러분들 뭐 G세대, 뭐 저희 때는 뭐 X세대 뭐 이런 얘기 했지만 뭐 신세대, G세대, 뭐 Y세대 뭐 쭉 나가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굉장히 자유롭고 창이 있고 하고 싶은 것들도 많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도 가지고 또 옛날식의 좀 주입식 사고 교육도 아직은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뭐 대입시 제도도 바뀌고 하면서 여러분들 자유로운 문화들 그리고 우리가 내 개성을 마음껏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다가 언제 갑자기 바뀌냐 취업 시즌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사회에 예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군대 문화에 꽉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것 같은 그 틀 안에 나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취업 교육을 받고 막 그러잖아요 요새. 그런 것들 받기 전에 받기 직전 상태 여러분들을 만나면은 굉장히 자유로운 얘기를 하다가 면접을 하러 탁 가면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붕어빵이 되어서 오세요. 하는 얘기도 다 똑같고 예? 가지고 있는 생각도 다 똑같고 나의 장점이 뭔지를 생각 안 하시고 다 똑같은 기준에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유리하더라. 예를 들어서 LG 스프레이 인재확보 팀장이 와서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그러니까 다 그렇게 맞춰가는 거죠. 기업의 잘못이기도 하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거에 잘 적응한 거이기도 하고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획일적이 돼요. 그래서 실제 따라가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경쟁력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뒤쪽에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아주 많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취업 시장에서 성공을 한다는 거는 남들이 하는 걸 따라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내 단점을 커버하는 게 아니고 내 장점을 극대화시켜야지만 가능해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그리고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부각시키고 살려서 난 이런 측면에서 내가 잘하는 게 이거고 이런 측면에서 이 장점이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라는 내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이 모의 면접도 하고 취업 특강도 받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부터 시작해서 면접 내용까지 굉장히 획일적이에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좋아하세요? 그러면은 저는 축구를 좋아하고요.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축구 왜 좋아해요? 축구를 잘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체력도 좋아야 되고 팀워크도 좋아야 되고 그죠? 그게 아마 한 5년 10년 전에는 이제 처음 그걸 생각해낸 사람은 그게 통했던 것 같아요. 저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그 두 가지를 갖추고 있다 이런 얘기가. 근데 그게 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너도 나도 축구를 좋아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경쟁력이 없어요. 잘 믿지도 않아요. 축구 좋아한다고 그러면. 남자 남학생들은 축구를 직접 좋아한다. 자기 뭐 랩팀을 한다. 그러면은 면접 보다가 말고 갑자기 공 차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여학생들은 또 이 축구팀에 무슨 총무를 했다. 이런 식으로 가고 하나의 유행처럼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요새는 그게 조금 또 다들 많이 한다. 그래서 많이 유행했던 게 다른 거 다 빼고 하나로 외골수로 승부를 보자. 그래서 마라톤을 좋아한다. 아니면 수영을 좋아한다. 마라톤 좋아하면은 뭐 체력은 정말 뛰어날 것 같잖아요, 왠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운동 측면에서는 그렇고 또 학교 다니면서 과에서 그리고 아니면 동창회에서 아니면 동아리 서클이죠.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것들은
이 리더십에 대한 얘기들 하기 위해서 항상 회장 아니면 부회장, 그것도 아니면은 반드시 총무, 셋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모든 학과, 그리고 동아리 이런 데는. 심지어는 같은 학과, 같은 학번 두 명이 와서 서로 같은 학년에 자기가 학생회장을 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앞뒤에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앞에 친구도 4학년 때 학생회장을 했다고 그러는데 넌 뭐냐? 이렇게 그러면 사실은 제가 했고 그 친구는 저를 좀 도와줬습니다. 뭐 이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단순히 따라가는 것들에 대한 경쟁력은 없다. 실제로 느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을 느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측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비슷해요. 남들을 따라가면 어렵다라는 거는. 이 애플이 요새 잘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애플이, 여러분들 아이폰 가지고 계신 분들 많죠? 애플이 왜 잘 나갈까요? 2000년대 들어와서 다들 휴대폰 사업에 눈을 뜨면서 굉장히 휴대폰을 열심히 만들었잖아요. 그죠? 다들 막 100m 달리기 하는 것처럼 조금 더 값싸고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얇고 뭐 이제 이런 기능 위주의 시장을 계속 나갈 때 다들 앞만 보고 막 뛰어갔던 거죠. 경쟁사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그 중에서 제일 잘 뛰었던 게 전 세계적으로 1등을 한 휴대폰 회사가 어디예요? 노키아, 그죠? 자,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애플이, 남들은 앞을 향해서 100m 뛰어가는데 애플이 갑자기 옆을 향해서 뛰어간 거죠, 혼자. 자기는 스마트폰을 만든 거잖아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거고, 그게 여러분들한테 감동을 줬을 때 완전히 다른 방식의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스티브 잡스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잖아요. 스티브 잡스 죽음이 우리나라 9시 뉴스 내지는 뉴스 특보를 할 정도의 인물이 되고, 중국에서 추모객이 뭐 이렇게 몇몇 명이 왔다 갔다 하는 등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단적인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준비하는 것들은 천편일적으로 내용을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가치를 조금 더 강화시키고 극대화시켜서 여러분들 나름의 방향을 잡으시면, 반드시 앞으로 뛰어가야지만 취업을 하는 건 아니다. 옆으로 뛰어도 된다. 뒤로 뛰어도 되고. 그런 것들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면접장 가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장점이 뭔가요? 뭐 이러면은, 그런 고민들 안 하신 분들이 보통 어떤 얘기 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성실하고 뭐 책임감 있고 뭐 그러다가 이제 전공 질문 받으면은 대답을 탁 못하다가, 제가 공부는 이렇게 좀 소홀히 해서 잘 모르지만 회사에 들어가면 정말 열심히 해서 잘하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정도. 아주 무난한 대답이죠. 100명한테 질문하면은 99명이 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원자가 장점이 뭐냐, 열심히 어떻게 일하겠냐 그런데 열심히 일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 없죠. 성실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가장 여러분들 준비가 안 된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이런 얘기들 합니다. 자,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시간 약속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체력이 좋고, 기업에서 이런 사람들만 볼까요? 실은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밤 잘 새고 이런 사람들이 더 각광받던 세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농업적 근면성, 농경사회일 때. 뭐 이렇게 농사 지으시는 분을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열심히 체력을 바탕으로 일하는 일이잖아요. 농업사회라는 게. 그분들은 언제 일어나세요? 해 뜰 때 막 5시, 4시 막 이렇게 일어나시잖아요. 부지런하게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일하시고, 그리고 일찍 주무시고. 그런 사회가 이제 과거의 패러다임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조금 바뀌었어요. 기업 문화도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기술이 사실은 첨단 기술을 못 걸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반도체 시장에서 1등을 하기 시작한 지 불과 10여 년밖에 안 됐어요. 그죠? 한 20년 정도 전에는 반도체를 아예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 반도체 만들 때 이렇게 선진국에서 반도체 관련된 기술을 우리가 빼와서 설계도를 보고 이렇게 베껴가지고 만드는데도 몇 년씩 해서 못 만들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성공하고, 이런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 자, 요때는
여러분들한테 기업에서 원하는 부분이 다른 거 없어요. 성실하고 근면하고 정말 밤 잘 새고 정해진 거 딱딱 하고 그런 것들이 주를 이루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을 따라가는, 내가 방향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내 앞에 한 200명이 있어. 그래서 내 목표는 다른 방향으로 뛰어서 1등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200명 한 명씩 한 명씩 제치는 게 예전에는 우리의 패러다임이었어요. 그냥 열심히 일하면 되는. 지금의 패러다임은 뭘까요? 이미 우리가 기술적으로 1위를 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반도체 시장도 그렇고 제가 다니고 있는 LCD 아니면 디스플레이 사업도 마찬가지, 조선업종도 마찬가지, 우리가 전 세계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자, 이런 분야의 특징은 남들이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남들 발자국을 따라 걷는 거는 되게 쉽잖아요. 열심히만 걸어가면 되잖아. 내가 힘들어도 계속 발자국이 앞에 있으니까 그것만 열심히 따라가면 되는, 그게 과거의 패러다임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걷는, 많이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길을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회사가 가야 되는 방향으로 100걸음만 가면은 갈 수 있는데 빙글빙글 돌아서 가면은 그게 1000걸음, 10,000걸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게 패러다임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서, 물론 아직까지도 열심히 뒤쫓아가는 기업들도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싶은 회사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싶은 회사는 첫 번째, 부모님한테 무슨 회사인지 설명 안 해도 되는 회사. 그죠? 뭐 이렇게 가서 구질구질하게 이 회사가 사실 뭐 하는 회사냐면 막 이러고 설명 안 해도 되고, 가급적이면 돈도 좀 많이 줬으면 좋겠고, 그죠? 그 다음에 돈도 많이 주는데 좀 개인 여가 시간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그런 회사들이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대부분 지금 말한 이런 패러다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몇 년 전부터 그 뭐 야생형 인재 뭐 이런 얘기도 모 그룹사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죠? 야생형 인재. 그 LG전자에서는 뭐 독한 인재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예. 뭐 자율과 창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취업 준비를 할 때는 이제 조금 더 개성 있게 준비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고자 한다면은 첫 번째,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그걸 왜 하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그걸 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을 잘할 수 있는지 목적을 명확하게 갖추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고민들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사실 어떻게 하냐, 요새 취업 준비하시면은 꼭 요맘때, 취업 시즌이죠. 요맘때 되면 공채 달력을 만드세요. 달력에다가 그것도 서류 접수 시작일을 적는 게 아니라 서류 접수 마감일만 잔뜩 적어놔요. 언제 몇 월 며칠 뭐뭐 마감 이렇게. 그래 놓고 자소서는 하나를 열심히 쓴 다음에 열심히 카피 페이스트만 하는 거죠. 하나만 걸려라. 그래서 걸리시면은 서류 붙은 다음부터 이제 입사 준비를 막 하세요. 근데 보통 면접까지 주어지는 시간이 뭐 일주일, 길면 2주일. 이 정도 그 회사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갑니다. 자, 그러면은 그 회사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내가 하고 있는 정도의 노력은 다 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는 그 시즌 한 3달, 4달 동안 정말 열심히 했죠. 물론. 그렇지만 그 회사에, 내가 면접을 보는 그 회사에서 봤을 때 다른 사람들 대비 내가 열심히 한 걸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 회사를 지원해서 열심히 한 거지, 그 회사 관점에서 들인 시간이 얼마나 될까? 왜 그럴까? 그거는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가고 싶은 회사를 명확히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취업에 성공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일까요? 각각 자기 재능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곳들이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모든 분야가. 네, 예전에는 뭐 좀 무식하던 우리 시절에는 딴따라하면은 뭐 굶는다. 네, 뭐 그런 얘기 하던 시절도 있지만, 지금은 연예인 굉장히 돈 많이 벌잖아요. 그죠? 연예인도 그렇고
요새는 예전에는 또 뭐 컴퓨터 게임 하면은 안 된다 막 이러는데 요새는 프로게이머도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죠? 예, 모든 분야가 굉장히 다양성을 갖춘 그런 그러니까 사회가 됐습니다. 회사 그리고 직무마다 필요로 하는 사람이 달라요. 계속 비슷한 얘기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만 걸려라라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 회사에 가고 싶은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히 취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취업이 하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 다 돈 버니까, 부모님한테 용돈 안 탔으니까. 그래서 지원을 하시게 되면 아까 첫 번째 질문 생각나세요? 여러분의 장점이 뭡니까? 이런 얘기할 때 뭐 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통 뭐라고 하냐, 회사의 어떤 경영 이념이나 성장 방향이 저의 그 이미지와 맞습니다, 뭐 이런 정도 얘기.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에 지원했다, 그럼 어려서부터 자동차를 만지고 보고 하는 게 꿈입니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평범한 얘기죠. 실제로 그게 본인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들 진심으로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이유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한번 되돌이켜서 본인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면접관 앞에서 왜 이 회사에 지원했는지 얘기한 그 이유가 정말 나의 이유일까라고 반성을 해보면은 내 스스로도 그렇다고 생각지 않는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맞나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사실은 면접관이라는 건 저같이 여러분들 채용을 전담으로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지, 내지는 저 사람이 우리한테 필요한 그런 인재인지만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해서 내 자신도 안 믿는 사실을 막 설득하면은 그 사람이 믿어줄까요? 당연히 안 믿겠죠. 최소한 내 자신이 정말 그렇다라고 느껴야지 그게 동작으로도 나오고 눈빛으로도 나오고, 똑같은 이유를 얘기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설명회를 할 때마다 가장 자주 드는 비유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여러분들 소개팅 자리에 나갔어요. 딱 나가서 이성 친구가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데 조금 늦게 들어왔다 생각해요. 딱 와서 앉았어요. 이 친구가 마음에 들다, 마음에 안 든다, 오늘 빨리 밥값만 계산하고 나가야지, 아니면은 어떻게 좀 이렇게 연락도 좀 해봐야지, 뭐 이런 생각 하는데, 그러니까 좋다 싫다를 결정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한 2박 3일 걸려요? 보통 얼마 걸려요? 몇 초죠? 몇 초? 몇 분도 안 걸리지. 네. 남자들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쁘다 안 이쁘다 내 기준에, 그죠? 다른 거 다 없고 그냥 이쁘다. 뭐 여자분들은 조금 취향이 많이 다양한 거 같아요. 남자들보다는 좀 이렇게 복잡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셔서. 자, 기업에서는 그럼 이쁘다 아니다를 가지고 보는 건 아니고, 기업에서 보는 거는 저 친구가 우리 회사에 와서 뭔가를 정말 하고 싶어 한다,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 한다, 요거 하나가 가장 공통으로 보는 항목이에요. 어느 회사 가도 여러분들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은 정말 무한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소홀히 해서 대학을 조금 안 좋은 학교를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대학에 들어가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다른 것들 하느라고 학점이 조금 나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나 정말 재밌어서 열심히, 아니면은 완전 몰입해서 거기에 올인해서 한다면은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생활의 달인 같은 데서 보잖아요. 그죠?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재밌어 하고 하다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막 하잖아요. 그죠? 때로는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뭐 머리가 좋아야 돼, 뭐 스티브 잡스는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물론 한 방면에서 아주 뛰어난, 그러니까 수학으로 완전히 천재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랑 내가 수학을 가지고 경쟁할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정말 좋아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에 가도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업 담당자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처음 보는 이미지는 딱 그거예요. 이 친구가 우리 회사를 정말 오고 싶어 하는지. 자, 그거를 모든 회사에서 다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비슷한 얘기예요. 열정, 도전정신, 이런 얘기들 하죠. 열정이라는 항목이 빠져있는 회사 보신 적 있어요? 지원하면서? 없습니다. 모든 회사가 열정이라는 항목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예? 고등학교 때 뭐 1876년에 뭐가 발생했고 뭐, 예? 뭐 1392년에 조선이 개국했고 건국했고 뭐 등등등 뭐 이런 거 진짜 안 외워지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은 한 번만 보면 이름 뭐 얼굴 뭐 다 알잖아요. 그죠? 그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부터 시작해서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저는 아직도 소녀시대 멤버가 누가 있는지를 몰라요. 관심이 없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다 구분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와이프가 커피를 되게 좋아해요. 특정 브랜드의 커피를 좋아해요. 그래서 하루는 신기해서 야, 그 커피를 어떻게 다 구분하냐? 그 원두 커피가 다 똑같은 원두 커피지. 어떻게 구분하냐? 그랬더니 와이프가 저한테 당신은 제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거든요. 담배를 다른 담배 피면 구분 못해? 이러더라고요. 이해가 확 되더라고. 담배 피는 사람들은 다 이해할 것 같아요. 막 거꾸로 커피 좋아하시는 분도 이해하실 것 같고, 자기가 관심이 있으면은 관심 없는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걸 다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설사 여러분들이 관심 없이 그냥 이렇게 지원해서 합격한다라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적성에 맞지 않는 직무 등등등등 해가지고 퇴사를 해요. 취업할 때는 마치 입사만 하면은 뼈가 가루가 될 때까지 일을 할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죠. 지금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죠? 근데 막상 입사하고 나면은 내가 이 일이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괴로워하시면서 퇴사를 하십니다. 보통 여기 보이는 것처럼 퇴직률도 굉장히 높아요. 잘 안 나오네요. 중소기업이 약 36%, 대기업이 21%.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뭐 퇴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한 4%에서 5%는 안 넘습니다. 퇴사율이 굉장히 낮은 편인데, 뭐 어쨌든 일반적으로 많은 숫자의 인원들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업을 실패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경쟁률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회사를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은 회사를 간다는 거죠. 그죠? 묻지마 지원하고 여러 가지 전력 없고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해요. 남들 따라가고 조언자에 찾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첫 번째 화두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먼저 찾아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나면은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시면 돼요. 내가 가고 싶은 회사를 꼽은 다음에 그 회사에 대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찾아보면은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해 낼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은 시간과 돈을 투자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은 조언자를 찾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예를 들어서 그 LG 디스플레이 여러분들이 오고 싶다. 저랑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또 인사팀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야, 우리 회사는 뭐 인적성 문제가 이런 게 나와, 뭐 이런 얘기를 내가 공식적으로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일부분 해주기도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작년에 아니면 올해 3월 달에 취업한 선배들 주위에 찾아보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바로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죠? 그거는 내가 안 알아봤기 때문에 없는 거야. 내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회사 임직원이 35,000명입니다. 여러분들 아는 사람 중에 없을 수가 없어요. 플러스 바로 아는 사람이 없으면 최소한 두세 달이 건너가면 다 압니다. 자, 그랬을 때 내가 직접 아는 사람이 친하지 않은데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절실하게 필요가 해서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하면요, 사람 근본이 절실히 구하는 사람들은 옆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다 도와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아주 급한 일이 있으면 모를까, 이렇게 학교를 가는데, 아니면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누가
정말 무거운 짐을 들고 조금만 열심히 끌고 가는데 간절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학생 이거 조금만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바빠요 그러고 가는 사람들보다는 도와주는 사람이 아직은 많습니다. 당연히. 얼마 전에 좋은 얘기도 또 나와 있더라고요. 뉴스 같은 거 보니까 위키리크스에 현대사회라는 게 결국은 시간과 돈의 싸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돈을 쓰든지, 그죠? 아니면 나는 돈이 없으니까 시간을 많이 들이든지, 그래서 시간을 들이든 돈을 들이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투자를 하려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빨리 미리 정하고 타겟팅을 하셔야 됩니다. 조언자를 찾으라는 얘기를 좀 했고요. 이런 것들을 준비가 안 되는 분들이 꼭 왜 채용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대답 못 하거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래서 안 된다. 누구는 와서 전 열심히 일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전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없고. 실제로 이제 아까 내용에 반대인 거죠.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을 한 사람들이 왜 채용해야 되냐? 그러면은 자기가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아요. 자기가 준비한 스토리가 있을 거잖아요, 일단. 내가 당신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당신 회사를 선택했고, 그래서 당신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런 사람도 만나봤고, 이런 것도 해봤고, 그게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남들이랑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시간이 길어야지만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정말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준비했다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리들이 생겨요. 그냥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할 수 있는. 내가 들어가는데도 이만큼 노력을 했다. 다른 지원자들과 다르다. 그런데 하물며 정말 들어가면은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게 일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블라블라 이런 말들이 많은데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생략을 할게요. 이거 결과적으로 이 얘기를 앞에서 조금 다 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죠?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목표를 수립한다. 그래서 내가 갈 만한 회사, 그리고 그에 상응한 내 장점이 뭔지를 알고, 그에 따라서 뭔가 실행을 한다. 그러면은 할 얘기가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건 다 넘어가고요. 그렇게 되면은 단순히 그냥 부모님이 아시는 회사에 취업하고 싶다. 이런 내용에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직무를, 어떤 전문가가 뭔지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생겨요. 그런 여러분들이 목표를 잡는다면. 여러분 진심을 담는다면 정말 와서 나는 돈이 정말 벌고 싶습니다를 얘기해도 그게 통해요. 정말 그게 절실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작년에 지원했던 친구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집안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서 하루에 한 20시간씩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잠도 이렇게 목욕탕에서 우리가 세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때밀이. 그거 하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찜질방에서 자고 학교 가고 이런 생활 하시던 분이 지원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데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절대적인 가치를 얘기해주면은 진심이 담겨 있으면은 누구든지 다 설득시킬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비인기학과 관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력서, 자소서 작성에만 전력을 다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내가 했던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면접 때 당연히 할 말들이 있고요. 실제 지원서 쓰다 보면 내가 그동안 인생을 왜 이렇게 헛살았는지 이런 고민 안 하실 수 있으세요. 실제 목표만 명확하다면. 여러분들이 목표가 불분명하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시작하시면 됩니다.